세 번째 케이스인데요. 요거는 선호준 선생님께서. 네. 그 뇌졸중을 앓았던 손이 이제 뻣뻣해지고 떨려요. 그래서 그 뇌졸중 앓고 나면 이제 보통 이제 뇌하고 팔다리는 이제 반대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 그림에서처럼 이제 왼쪽 뇌에 이제 그 뇌졸중이 있었다, 뇌경색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반대편 오른쪽 손발에 어떤 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뇌졸중 이후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뻣뻣해지고 좀 움직임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는 있는데 발작적으로 뇌전증 발작은 발작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제 이 증상이 있다가 괜찮을 땐 또 괜찮은 게 특징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손이 뻣뻣해진다던가 뭐 꼬인다던가 이제 떨린다던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그 과거에 저 뇌졸중, 뇌경색으로 인해서 손상됐던 상처를 받았던 부위에서 잘못된 이제 전기 신호가 나타나면서 나오는 그런 운동 발작일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떤 뇌파 검사라든가 필요하면 이제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 뇌졸중이랑 뇌전증이랑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질환이긴 하지만 이렇게 역학조사를 해보면 최근에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뇌전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이제 뇌졸중이 뇌경색이나 뇌출혈에 앓았던 분들이 뇌전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뇌졸중이 있고 이런 이상 운동이나 그런 일이 있으면 뇌전증에 동반이 되었는지를 먼저 체크를 조금 해보시고 주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 말씀하신 내용이 요 슬라이드거든요. 그래서 그 왼쪽에 이제 뇌전증의 이제 원인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한 절반 정도는 이상이 안 나오지만 나머지 절반에서는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요 뇌졸중입니다. 뇌경색이나 이제 뇌출혈 등 얘기하는 것이고 나이에 따라서 이 원인이 달라지는데 특히 이제 고령에서의 그런 뇌경색이라던가 뇌경색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인들에서 뇌경색의 이제 그런 유병률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보여주고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그래서 그 나이 들어서 어른이 돼서 뇌전증이 새로 생긴 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생기는 병 아니냐, 이게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은 어렸을 때 많고 젊은 성인 때 적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뇌전증이 이제 발생하는 그 빈도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허혈성, 뇌경색에 이제 비율이 올라가면서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올려주신 질문 중에 뭐 외국어 공부뿐만 아니고 새로운 무엇을 배우면 치매에 도움이 되나요? 뭐 치매 방송은 아닌데 뭐 공부를 하는 거는 뭐 치매에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이제 우리 이제 기억력, 치매 이런 것과 관련이 돼서 이렇게 질문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기억을 잘 하지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루 이틀 전에 것도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도 연관이 되나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뇌전증이나 치매랑 사실은 크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없을 것 같고 이게 요즘에 현대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져서 이게 중요한 것도 기억을 못하거나 꼭 필요한 걸 기억을 못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이걸 병적으로 크게 염려할 그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뭐 다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을 잘 기억하시면 네. 그건 병이라고 볼 수 없죠. 네, 그럼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가끔 눈에서 불빛이 번쩍거리고 뿌옇게 흐려지고 머리가 아픈 것을 주소로 온 30대 남자분이시고 대부분 이제 시야 번쩍거림이랑 두통으로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생각해야 될 이제 여러 질환들이 있습니다. 평소 두통이 없었는데 내원 10일 전부터 왼쪽에 측두 두 정엽 주위에 조이고 쑤시는 양상의 통증이 있었고 통증 강도는 뭐 약을 뭐 먹고 싶은 정도로 이제 아프고 짧게는 10분, 길게는 반나절 정도 지속이 되고 진통제를 복용을 해도 호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흔히 편두통에서 보이는 구역이나 구토, 빛,
소리 공포증은 없었습니다. 환자는 두통과 함께 우측 시야에 번쩍거림이 밝은 노란빛으로 약 30초에서 1분간 지속이 되고 두통이 없이 번쩍거림만 발생하는 이제 경우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만약에 이러면 손 선생님 MRI를 찍으시나요? 어떠세요? 전형적인 그런 편두통으로 의심되는 경우엔 저는 MRI를 찍진 않는데요. 근데 조금 이제 애매한 경우라던가 아니면 이제 뇌전증 가능성이 이제 의심되는 경우에는 찍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자 같으면 찍으실 건가요? 조금 애매한데. 내가 이거 보면서 네. 이거 한번 여쭤봐야겠다 하고 왔었는데 사실 이 환자는 뒤에 이제 경련을 실제로 해서 네. 온 환자인데 제가 그 부분은 사실 빼고 네. 이렇게만 이제 네. 넣어갖고 오긴 중례를 했습니다. 어려운 중례를 보셨네요. 이거. 근데 이게 30세에 네. 처음 생길 수가 네. 있기는 한데 이게 조금 일반적인 편두통이 생기는 나이보다는 일단 이 증상은 이제 편두통의 전조일 수가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편두통이 생기는 나이보다는 조금 나이가 많고 이제 구역, 구토 이런 전형적으로 동반되는 증상이 없어서 예, 저 같으면 MRI를 찍어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오는 경우에 편두통이 훨씬 많죠. 그렇죠? 네. 훨씬 많은데 이게 조금 증상이 뭐 편두통이란 비교적 흔한 병이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고 몇 살에 생기고 이런 거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조금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비특이적인 증상이거나 아니면 그런 것이 없다가 갑자기 증상이 이 환자처럼 심하게 이렇게 생기는 경우에는 병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과 특히 뇌전증 보시는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로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신경과에 내원을 하시면 이런 병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그 환자분이 뭐 경련을 꼭 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한데 그렇지 않고 앞선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도 후두엽 그러니까 뒤 뇌의 이제 뒷부분은 시야 증상을 담당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생기는 이상 신호에 의해서 경련이 생길 수가 있고 이렇게 후두엽 뇌전증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또한 이제 편두통에 이제 두통 통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시각 전조 증상을 이제 동반한 조진 편두통의 경우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조 증상이 굉장히 긴 경우, 시야 증상이 뭐 1시간 이상이 지속이 된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혈관 이제 뒤쪽에 후두엽 부위를 담당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그 뇌졸중 이렇게 혈관이 아예 막히거나 아니 막혔다 뚫리는 경우에 이런 일과성 화열 발작이나 뇌졸중이 생기면서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각 전조 증상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는 경우에 감별이 필요하겠고 아까 이제 앞선 첫 번째 케이스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뭔가 앞이 뭔가 번쩍거리고 뿌옇게 되는 경우 실신이 일어나기 전의 증상으로도 이렇게 뭐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질병에 대해서 감별이 필요하겠고 시각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뇌전증도 의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뇌파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반드시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건 아니지만 뇌전증 환자와 편두통 환자에서 보이는 시각 증상을 조금 구별을 해보면 일단은 뇌전증 환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한쪽으로 나타나는 편측성으로 보이지만 편두통의 경우에는 시야의 중앙에서 주변부로 확대가 되면서 이렇게 안 보이는 암점을 이제 남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감별할 수가 있고 또한 뇌전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색깔이나 모양이 나타나는데 그에 비해 이제 편두통 환자들은 조금 투명하거나 아니면 이제 무채색, 회색이나 검정색 이러한 색깔의 시각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지속 시간도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뇌전증은 뭐 수초에서 뭐 1, 2분 정도 이렇게 지속 시간 조금 더 짧고 편두통의 경우에는 5분에서 20분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혈관 이상의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뭐 1시간 정도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선생님 혹시 뭐 이런 경우에 혹시 더 코멘트할 내용이나 뭐 당부 청취하시는 분들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 딱히 없습니다. 이게
두통이나 이런 증상이 특히 편두통이 굉장히 흔한 유병률이 한 15%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흔한 병이기 때문에 이런 또 편두통이 있을 때 전조 이렇게 같이 시각 증상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두통의 양상이 이제 갑자기 없던 게 생기거나 양상이 바뀌는 경우에 특히 뇌전증일 수도 있고 다른 구조적인 이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걸 그냥 편두통이겠거니 이렇게 하고 두고 있다가 병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인터넷에서만 너무 검색을 하지 마시고 의심되는 증상이 조금 이상한 게 있으면 이제 신경과 의사, 뇌전증 전문의랑 상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권유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